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중공군의 타이완 주변 근접이 왜 줄어든 것일까? 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여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미 2년 5개월이 되어가며 세계 일부 분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에 미군이 합류하며 전쟁 규모가 더 커지며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전의 길로 갈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국들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의 일반인들도 이미 유가 파동과 물가 상승으로 이 분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최근 열흘간 이어졌었습니다. 바로 타이완 해협 정세입니다. 중공군이 2022년 8월 초를 기해서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 모의 훈련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당시 미 연방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후부터라는 건 주지하는 사실인데 이 외에는 중화민국总統의 취임 연설이나 남미 우방국가 방문길에 미국을 경유할 때면 늘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게다가 예전보다 심각해진 건 중공은 이제 대놓고 타이완을 겨냥한 그리고 타이완을 포위한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중공군의 뉴 노멀로 간주되고 있는 타이완 주변 근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평상시 보여온 것과 너무나도 달라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공 군용기가 타이완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33%가 줄었고 2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57%나 감소했습니다. 3월 초수는 더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국제 여성의 날까지만 해도 2대로 파악되어서 며칠 동안은 제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냥 기뻐할 형편은 아닙니다. 예의주시하며 혹여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겁니다.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와 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대부분 미중 정상회담 준비 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중공의 연료 절약으로 이어졌다거나 또는 중공 장성급 숙청으로 인한 내부 불안 등 이유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沈明시 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가진 인식을 수정하거나 양안 관계가 이미 완화되어서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필요가 없거나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타이완 미국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자는 요즘 인터넷의 핫한 검색어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항공 연료 보유 비중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 누구도 자국 유조선의 항로를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지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일정한 조정과 재배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중공기의 타이완 주변 근접이 줄어든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에너지 외에 정치적 고려를 주장한 사립단장대학교 국제사무전략연구소 마준웨이 교수는 과거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중공군 항공기와 함정의 임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9.3 열병식 그리고 10월의 국경일 행사 때도 일정 기간 동안 타이완 해협에서의 활동이 감소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현상은 아마도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의 양회 즉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정치협상회의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중공 군부 장성급이 최근 수년 부패 사건에 연루돼 숙청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찰된 만큼 안전 타이완학회 양타윈 이사장은 장성급 숙청과의 관련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장성급 숙청 사건 이후 군 내부 분위기가 다소 불안정해졌을 수 있어 군용기 조종사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활동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듭되어 왔던 군사 도발이 갑작스럽게 줄어든 게 혹시 다른 더 큰 군사 행동을 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점에 대해서 국방안전연구원 슈샤황 연구원은 목전의 상황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대규모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일정한 군사 이동의 신호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 심지어 소규모적이거나 산발적인 군사 이동 활동마저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중공군의 타이완 주변 근접 도발은 지난 수요일 3월 11일 중공 군용기 5대가 우리 국방부에 의해서 탐지됐고 그중에 3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섬의 북부와 남서부 공역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화민국 국방부 구리숑 장관은 일전에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병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용기가 나타났는지 여부만을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양안 간의 군사력 비교에서 타이완은 현저한 약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대칭 전략, 고슴도치 전략 등을 제시해 왔는데 이는 우선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공군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타이완은 일단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접근과 지역 거부 전략은 미국이 21세기 초기부터 제기한 것인데 이를 타이완에 적용한다면 중공군이 타이완 해협을 건너 타이완에 상륙하는 걸 저지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가 제시한 지옥도 헬스콥 타이완의 비대칭 방어 개념에는 무인 드론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해 중공군의 병력 수송과 타이완 상륙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해 그들의 침공 비용을 크게 올린다는 것인데 즉 그 대가가 높아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타이완이 지난 2024년에 1,000기의 공격형 무인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도 이러한 비대칭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어제 3월 15일 국방부 관계자는 2대의 제너럴 아토믹스 MQ-9B 프레데터 공격형 드론 2기가 올 하반기에 타이완에 인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지상 통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우리 공군은 MQ-9B 드론은 전천후적 감시 외에도 작전 지원과 적군의 작전 속도와 리듬 그리고 행동을 파괴할 수 있어 우리 방위 작전 효율을 대폭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시간 탐지 능력을 갖춘 무기 도입이 곧 실현된다는 점에도 다소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군을 크게 타격한 것을 목격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환경과 타이완은 전혀 같은 게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중공 군용기의 타이완 주변 근접 타이완 해협 중간선 진입 횟수 등 3가지 도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